네, 금방 다시 왔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유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스 상공사 강간의 공식을 기점으로 한 응격 부식균열. 그러니까 부식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렇게 감력이 되고 이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어떤 인장을 받을 때 당연히 약하겠죠. 여기서부터 크랙이 발생되는 균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례로 알아보는 스트레스 선정이라고 이렇게 공업소서 일본 거 나온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부식이 되면 응력받으면 균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부식균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응력부식균열 발생 환경 조건인데 염소이온, 그러니까 아까 그 보온재 속에 염소이온도 말씀드렸는데 염소이온이 말할 수 있으니까 온도가 높고 염화물 이온 농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염화물 CL-가 많아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균열 발생되지 않는 곳, 여기는 균열 발생 영역입니다. 그래서 온도 높으면 작은 양이라도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온수된 거니까 온도가 한 뭐 그래도 한 8, 90도 정도는 되겠죠. 뭐 이 정도. 그래서 높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염수이온 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상공사, 상공사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 부식은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고농도 Mg 염화 마그네슘 용액 중에 있어서 상공사 및 316강의 응용 부식 균열의 감수성에 미치는 시험 용액 농도 영향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도 이제 B점이 있고 그다음에 파단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공사가 316보다 파단 시간이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는 빨리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316이 303은 그래도 내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304, 316 차이가 뭘까요? 304와 316 차이. 316 똑같은 오스트나이트인데 크롬니켈은 거의 비슷하고요. 316이 몰리브데니. 몰리브데니 한 3% 들어있고 얘는 몰리브데니 없습니다. 몰리. 요 차이죠. 몰리브데니 내성에 도움을 주니까요. 몰리브데니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걸 나타내게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온제 관련인데 탱크에 이제 보온제가 글라스 파이버 보온제다 그러면 이 사례는 뭐냐면 보온제도 있고 바닷가에 설치된 쪽에 해염 입자 바다 쪽에서 염분이 날라와서 같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 바닷가 아니면 이 해염 입자는 상관없겠죠. 요 보온제 내부에도 Cl-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바닷가에서는 이중으로 들어오니까 더 조심해야 됐다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접께서 보시고 상공사 파이프 용접했다 그러면 용접부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균일 관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균일이 가더라. 연령량부 저 선행구역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쫙 이제 좀 말로 표현한 건데 보시면 이거는 사례로 알아보는 스테인리스 강 선정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상공사 오스트라이크 스테인리스 강제 구조물에 있어서 해양 분위기에 폭로되는 기기 외면 또는 배관의 보온제 하부 등 응입 부신 발생되는 경험이 있다. 이것을 외면은 엑스테리아겠죠. 인테리어는 내면, 엑스테리아 뭐 외면이겠죠. 그래서 외면 SCC라 부르고 얘의 특징. 균열은 주로 용접 일령량부에 되는데 비일령량부로부터 균열되는 경우도 있다. 해협 입자 부착됐지만 비에 쉽게 난 경우는 어려운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기 쉽다. 보온재 하부에 발생되기 쉽다. 이유는 글라스 파이버계 보온재의 경우는 난연제로 TCP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염화물 이온을 수천 ppm 용출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대기 중 온도 영향은 이상하게도 80%보다 저온 쪽에 습도가 낮은 쪽에 균열이 발생되기 쉽다. 이 원인은 고온도에 있어서는 해입자 중에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온도가 낮으면 균열을 촉진한 그러니까 NaCl보다 MgCl2가 더 균열 촉진한다는 거죠.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용의 상태로 있는 것으로 산성의 강한 분해 환경을 생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배관 외면이 보기에는 건조 상태로 보이는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극히 강한 부식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 부식률하고 습도를 말씀드릴 때는요. 일반적인 습도는 60%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식률입니다. 부식률인데 습도고요. 자, 0% 부식 안 됩니다. 자, 습도는 이제 H2잖아요. H2. H2인데 H2 속에 누가 있습니까? O2. 산소, 용준 산소가 범인입니다. 얘는 도와주는 애, 얘는 얘가 주범입니다. 주범. 자, 그러면 부식이 안 되다 갑자기 쫙 올라가는 이런 컵을 하나 그려드렸죠. 여기 일반적으로 60%입니다. 60%인데 이게 뭡니까? 40%대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특별히 뭡니까? 해염 입자 중에서 MgCl2, 염화 마그네슘 있을 때는 낮은 습도에서도 부식되니까 이건 특별히 좀 바닷가에서는 조금 조심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탱크는 뭐 바닷가는 아닌 것 같고요. 실내이기 때문에 헤엄 입자는 일단 무시하고요. 보온재 속에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설 방지 대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놀 발생 방지 대책 보시면 공식 예민화 방지를 위한 이건 당연하죠. 1급 용접할 때 반드시 1급 304L 316 쓰면 더 좋겠는데 좀 비싸더라도 316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04L 하셔도 되고요. 용접봉은 308L 3041 용접봉은 잘 안 나옵니다. 308L 용접봉 쓰시고 316L은 나오니까 같이 그러니까 본체 및 용접봉 같이 쓰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 때 아예 1급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접 후 균열 방지 대책. 자, 보온재 재질 변경으로 물에 부식 방지해주자. 글라스 5의 경우 염화물 Cl- 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사용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 보온재의 성분 분석하여서 염화물 이온 함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글라스 폼, 규산칼슘 또는 가용성 규산염 첨가 보온재 이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확인해 가지고 보온재 바꾸시고. 그러니까 본체 1급, 보온재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민한 현상 말씀드릴 때 잠깐 기억나시겠죠?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민한 현상이라고 오스트나이트만 해당되는 거죠. 예민한 현상 좋은 게 나쁜 거죠. 영어로 sensitization 이렇게 했죠. 1번 발생 온도 기억나시죠? 발생 온도는 약 500에서 800도 사이 발생되고 조건이 있었죠. 조건 2개. 1번 뭡니까? 용접 선행했을 때 보일러 추부 유지했을 때 이 온도에서 3번 결과 이께 크롬 탄화물 석출이죠. 이께 크롬 탄화물 기억나시죠? CR23C6 탄화물 석출로 이께 부식이죠. 이께 부식 그 다음에 응역받으면 균열이 되는 거죠. 여기 예민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민한 현상 그럼 방지 대책 나온 김에 보시죠. 뭐 4번 방지 대책 앞에 다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상기해 드릴게요. 1번 반드시 용접할 때 1급 쓰시고요. 0.03 이하. 2번 안정원소 티타늄이나 또는 MB가 들어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1급만 쓰시려면 티타늄 MB 들어간 거 쓰시면 되고요. 3번 공장에서는 무조건 제조업체에서는 다 만든 다음에 오스트나이트는 고용활 처리하게 돼 있죠. 무조건 고용활 처리 기억나십니까? 고온에서 급냉시키는 거. 선행되기 안 돼. 1번 뭡니까? 1050도 약 1050도에서 몇 분 유지 기억나세요? 30분 유지한 다음에 급냉시켜야 되죠. 그래서 H2 물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